많은 사람이 석유라고 하면 단순히 자동차에 넣는 연료 정도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대 경제에서 석유는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죠. 석유는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에 스며들어 있는 혈액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의 주성분인 폴리에스테르와 나일론 등은 석유에서 추출한 합성섬유고, 안경테와 칫솔, 화장품까지 전부 석유화학 제품인 플라스틱으로 만들죠. 현대농업은 석유를 먹고 자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화학 비료의 핵심 성분인 암모니아는 천연가스와 석유를 가공해서 만들죠. 그리고 택배 상자와 마트에 진열된 상품은 모두 트럭과 선박, 비행기를 타고 옵니다. 이 모든 이동수단의 엔진에는 석유가 들어가죠. 이렇게 중요한 석유 가격이 급등할 때 3단계에 걸쳐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1단계는 직접 비용의 상승입니다. 주유소 기름값과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즉각 올라가죠. 2단계는 생산 및 물류 비용의 전이입니다.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공장의 원자재 비용이 뛰고, 비료 가격이 오르니 농산물 가격이 뛰고, 트럭 기름값이 오르니 마트에 들어오는 모든 물건의 운송비가 뛰죠. 3단계는 최종 소비자 가격으로의 전가입니다. 기업들은 처음에는 이익을 줄이며 버티지만 유가 상승이 길어지면 결국 제품 가격을 올리죠. 그러면 과자 한 봉지, 티셔츠 한 장, 버스 요금까지 전체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완성됩니다. 이 3단계 과정은 금리 인상과 환율 상승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결국 후진국의 부채 위기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즉, 유가 급상승, 물가 상승, 선진국의 금리 인상, 선진국의 경기 침체와 수요 감소, 후진국의 수출 감소, 후진국 환율 상승, 후진국 부채 상환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예절을 미리 풀고 난 뒤에 강의를 들어야 독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시간을 15초 드릴 테니 이 글의 핵심어와 주제, 뒤에 나올 내용을 짐작하여 간단하게 메모하세요. 같이 봅시다. 유가의 급격한 상승은 종종 세계 경제 전반에 걸쳐 파괴적인 도미노 효과를 촉발한다. 핵심어는 oil prices. 주제는 유가 급상승의 도미노 효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올 내용은 유가 급상승이 어떤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는지 설명하지 않을까요? 문제를 봅시다. 다음 지문의 내용 중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관계에 대해 추론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금리를 인상한다. 2번, 선진국의 소비자 수요의 안정성은 개발도상국의 통화 가치에 크게 의존한다. 3번, 선진국의 고금리는 개발도상국의 재정적 취약성을 간접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 4번, 개발도상국은 부채의 더 많은 부분을 외화로 표시하면 부채 위기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5번, 개발도상국의 수출 실적 감소는 주로 자국 통화 가치의 과대평가로 인해 발생한다. 추론 문제이기 때문에 다 읽어봐야 정답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에너지 비용이 치솟으면서 선진국들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고, 그들의 중앙은행들은 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말은 물가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중앙은행이 가장 흔히 쓰는 정책은 금리 인상이죠. 그러나 이러한 고금리는 필연적으로 경기 침체로 이어지며, 이는 선진국 내의 소비자 수요를 심각하게 감소시킨다. 금리가 올라가면 사람들은 소비하기보다는 저축을 선호하게 되죠.
은행에 돈을 맡기면 더 많은 이자를 주기 때문입니다. 서구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임에 따라 개발도상국들은 수출의 급격한 감소에 직면하게 되며 중요한 외화 수입을 박탈당한다. 수출 실적의 이러한 감소는 개발도상국의 현지 통화 가치를 약화시켜서 미국 달러 대비 환율을 급등하게 만든다. 수출이 줄면 달러 수입도 줄어들죠. 달러가 귀해지면 모두가 달러를 원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현지 통화는 약해집니다. 현지 통화 약화를 다른 말로 하면 환율 상승이죠. 이들 국가부채의 상당 부분이 외화로 표시되어 있기에 현지 통화 가치의 약세는 부채를 상환하는 비용을 즉시 증가시킨다. 우리나라가 미국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고 가정해 볼까요?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이고 우리가 갚아야 할 이자가 100달러라고 가정합시다. 10만 원을 가져가 은행에서 100달러로 바꾼 뒤 이자를 냅니다. 이 정도는 감당할 만하죠. 그러나 원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환율이 1달러에 2,000원으로 급등했다고 가정합시다. 우리가 미국 은행에 갚아야 할 이자는 여전히 똑같은 100달러죠. 그런데 이제 100달러를 만들려면 원화를 20만 원 가져가야 합니다. 미국 은행에 줄 달러 금액은 그대로인데 우리나라가 갚아야 할 이자는 정확히 2배로 늘어난 거죠. 결과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은 악순환에 갇히게 된다. 치솟는 이자 부담과 줄어드는 소득이라는 악순환에 이는 궁극적으로 심각한 국가부채 위기로 귀결된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가 급상승이 후진국의 국가부채 위기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설명한 글이군요. 다시 핵심어는 Oil Prices. 주제는 유가 급상승은 후진국의 국가부채 위기로 이어진다. 문제를 봅시다. 보기 1에서 선진국이 후진국의 부채를 줄여주려고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올리는 겁니다. 보기 2에서 선진국의 소비자 수요가 후진국의 통화 가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선진국의 수요 변화가 후진국의 경제에 영향을 줍니다. 보기 4에서 외화 표시 부채 때문에 환율 상승 시 이자 부담이 커지므로 외화 표시 부채를 늘리는 건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입니다. 보기 5에서 후진국의 수출 감소는 선진국의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때문이지 후진국 통화 가치의 과대평가 때문이 아닙니다. 이 글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가 급상승으로 시작된 선진국의 금리 인상이 여러 단계의 인과관계를 거쳐 결국 후진국 부채 상환 비용 증가로 이어지므로 선진국의 고금리가 개발도상국의 재정적 취약성, 즉 부채 위기를 간접적으로 악화시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 대한민국 땅에서는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산소 호흡기는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외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석유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국제정치의 가장 강력한 인질이죠. 우리나라의 석유 수입 지도를 살펴보면 중동에서 70에서 72%, 미국과 브라질 등지에서 15에서 17%, 호주와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8에서 10%, 카자흐스탄이나 아프리카에서 3에서 5%를 들여옵니다. 이걸 보면 중동의 정치적 안정이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분명하죠. 중동에서 생산된 석유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좁은 바닷길이 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죠. 만약 중동에 전쟁이 나서 이 해협이 봉쇄되면 우리나라로 오는 유조선의 통행이 즉각 차단됩니다. 실제로 중동의 석유시설이 폭파되지 않아도 전쟁이 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 자체만으로 국제유가는 폭등하죠. 이를 시장에서는 지정학적 프리미엄, 즉 지정학적 위험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석유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류는 대체 에너지를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현실적인 장벽이 존재하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는 전기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지 못하고 원자력은 방사성 폐기물과 안정성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동반합니다.